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0.56% 하락 마감한 반면에 코스닥은 0.73%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이렇게 보면 이제 박스권 흐름으로 가고 있고요. 이 박스권 안에서 변동성이 점점 줄어들면서 이렇게 보시면 또 삼각 수렴의 형태로 가고 있죠. 그래서 이 수렴의 끝에 구간에서 추세가 상방으로 좀 치면 그 힘이 좀 크게 작용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어제 종가상 21선을 이탈하고 오늘도 툭 하고 좀 음봉이 어찌됐건 뭐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양봉이지만 하락 마감을 했기 때문에 툭 하고 떨궈지는 흐름이 나와서 지금 박스권 2260에서 2450이라는 박스권을 두고 이 중심값에서 횡보를 치다가 상단으로 좀 트라이하는 모습을 기대를 지금 일단 하고 있는데요. 하단으로 좀 지지력을 테스트하러 갈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뭐 무리한 베팅보다는 뭐 코스닥이랑 마찬가지로 리스크 관리를 조금 해놓고 추세를 지켜보시는 게 좋은 어떤 자리에 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어제 제가 여기는 진짜 절대 깨면 안 되는 자리다 라고 방송에서 좀 말씀을 드렸었던 765포인트를 정말 다행히 일단은 앞으로 흐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765포인트를 거의 정확하게 지지를 해주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저도 저희 리딩반이 비중을 지금 한 40% 정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 765를 깬다라고 하면 한 정말 한 10%에서 20% 정도까지도 놔두고 나머지 전부 정말 현금화 하려고 아침에 스탠바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정확히 766포인트 딱 찍고 반등이 일단은 좀 나와주는 모습이었고요. 그나마 그러니까 그 하락을 할 때는 뭐 주구장창 하락만 하는 경우는 없어요. 하락을 할 때도 항상 중간중간 반등이 나와주면서 하락을 하는 거고, 우리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매매하시는 분들이 이 중간중간에 나오는 이 반등들 때문에 사실은 더욱 손절을 못하고 대응을 못하고 자꾸 이제 바닥이다 하면서 미련 갖고 이제 크게 물리게 되는 거거든요. 아싸리 뭐 원웨이로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고민할 틈도 없이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오히려 대응이 잘 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쫄쫄이로 계속 떨어지다가 또 하루 이틀은 상승 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희망 고문이 계속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하락들이 사실은 대응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그래서 어려운 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나마 조금 뭐 다행인 것은 이때 당시에 반등 때보다는 지금 수급 상황은 괜찮습니다. 이때는 메이저 외인 기관의 수급이 그렇게 이제 뭐 특별한 모습이나 포지션을 보이진 않았었는데, 오늘 일단은 외국인이 거의 시가부터 하루 종일 장중에 좀 매수로 일관하는 모습이었고요. 거의 한 2,400억 가까이 매수를 했고, 기관도 매일 거의 1,000억 이상씩 주구장창 팔다가 오늘은 매도를 좀 멈추는 모습이었고요. 이런 부분은 이때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으나 아직 희망을 갖기에는 조금 이릅니다. 조금 더 시장이 안정을 찾고 추가 하락이 나오지 않는 모습이 확인되어져야 그때 가서 시장이 추가 하락보다는 흐름을 한번 만들어 갈 수 있겠구나 라고 조금 우리가 확신이 들 때까지 조금 더 인내하면서 지켜보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리스크 관리는 여전히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작 하루 이렇게 반등 나온 거 가지고 너무 불나방처럼 긍정적으로 희망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자리는 철저하게 좀 시나리오를 갖고 전략을 짜야 되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이 좀 되어져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뭐 추세선이라는 것은 지수의 방향을 예측하려고 쓴다라기보다는 어떤 추세의 지지 저항을 이용을 해서 앞으로 어떤 흐름으로 흘러갈 때 내가 어떤 전략을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전략을 짜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네요. 그래서 일단은 요렇게 지금 추세를 가지고 지수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렇게 하락 추세를 가지고 가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는 일단 저는 오늘 반등이 좀 세게 나오길래 한 800포인트까지는 단기적으로 오를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한 800 근처에서 저항이 나올 걸로 좀 봤고요. 오늘 장중에 보니까 한 794까지 반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일단 1차적인 저항 라인은 맞고 조금 밀리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항을 좀 받고 짧은 다시 조정 후에 재차 이렇게 돌파하고 또 지지받고 이런 식으로 가는 우리가 뭐 지금으로서는 기대할 수 있는 최상위 시나리오죠. 요렇게 가는 것을 1번 시나리오를 잡고 그 다음에 반등 나왔다가 재차 저점을 테스트하러 이렇게 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다행히 저점을 좀 지지를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박스권 형태로 흘러가는 형태, 요거를 한 2번 정도의 시나리오로 세워서 좀 전략을 짜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은 뭐 생각하기 싫지만 반등 나왔다가 재차 이런 식으로 죽고 반등 나왔는데 또 여기 맞고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1번과 2번과 3번 정도의 시나리오를 짜고 1번으로 흘러가면 이렇게 대응을 해야겠다, 2번으로 흘러가면 이렇게 전략을 짜야겠다, 이렇게 좀 우리가 계획이 있이 시장을 바라보는 것과 계획이 없이 그냥 그날 장중의 흐름에 따라서 뇌동 매매 혹은 어떤 그냥 그때그때의 어떤 공포감 환희에 따라서 계좌 관리를 하고 비중 조절을 하시는 것보다는 확실히 계획을 가지고 대응을 했을 때 나중에 나의 계좌는 훨씬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철저하게 좀 1번, 2번, 3번을 나눠 놓고 이렇게 가면 이렇게 전략을 좀 어떻게 짜야 될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이 이제 바닥 구간에서 이렇게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 날은 이 지수 하락 때 잘 버티던 종목들은 오히려 조금 힘이 없죠. 조정을 받는 모습을 많이 보였을 거고요. 오늘은 지수 하락 때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들 위주로 그냥 이렇게 좀 반등이 나오는 장세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오늘 시초가에 강력하게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뭐 베팅을 하셨던 분들이 아니라면 오늘 같은 장은 그냥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반등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런 거 그냥 구경하다 사실은 끝나는 장이라서 그렇게 또 재미있는 장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뭐 저희 리딩반도 오늘 매매가 없었지만 뭐 테마적이나 섹터적으로도 눈에 띄는 뭐 시장을 오늘 반등세를 주도했던 테마라고 할 부분은 좀 없었고요. 그냥 전체적으로 고르게 그동안 많이 빠진 종목들 위주로 반등이 나오면서 좀 마무리가 되었던 장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한가 종목 오늘 있는 거 한번 일단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데즈 컴바인이고요. 이 종목은 뭐 참 예전에 역사를 좀 썼던 종목이기도 한데 일단 이 종목이 뭐 때문에 오르는지 저도 이제 좀 찾아보니까 특별하게,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것 때문에 오른다라는 뉴스는 좀 없었고요. 최근에 이제 마스크 사업에 진출한다라는 뉴스 정도는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마스크 사업 플러스 최근에 뭐 이제 곧 있을 중국의 광군제 관련해가지고 아마도 조금 상승 이유를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그렇게는 일단은 보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참 그 재무적으로도 조금 위험했던 종목이었었는데 최근에는 재무제표도 좀 많이 개선이 되었고요. 뭐 방금 말씀드린 이제 마스크 사업으로 이제 진출을 하게 된다면 아마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마스크보다는 뭐 패션용 마스크, 우리나라 사람들은 패션용 마스크 쓰시는 비율이 그렇게 뭐 높지는 않은데 외국 같은 경우는 요 패션용 마스크 비율이 조금 더 우리나라보다는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혹시 공략을 하려고 생각 중인 건지 한번 조금 더 지켜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일단은 끼가 상당히 좋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움직일 때 움직임이 좀 시원시원해요. 다만 상승에 대한 이유가 지금으로서는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뭐 이렇게 길게 본다라기보다는 그냥 뭐 트레이딩의 영역에서 짧게 좀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한번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상한가 들어간 종목 중에 좀 테마적으로 볼만한 거는 대성파인텍이랑 SY 정도. 원래는 SY가 먼저 테슬라가 이제 솔라루프를 기술력을 도입을 한다는 소식 때문에 월요일 날 움직임이 있었고요. 상한가를 터치했다가 윗꼬리 달고 쭉 밀렸었거든요. 근데 오늘 갑자기 대장주가 좀, 대성파인텍도 지금 명확하게 솔라루프 관련주로 올라가는 거라고 이제 뭐 언급은 안 나왔었는데 움직임이랑 이래저래 제가 보니까 솔라루프로 가는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은 대장 자리를 대성파인텍이 뺏었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도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대성파인텍 오늘 상한가 들어간 종목 중에는 가장 저는 일단 좀 좋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휘닉스 소재가 그 이건희 전 회장 별세 소식에 따라서 이제 홍나희 씨 관련주로 오늘까지 두 번째 상한가가 좀 들어갔는데 이 종목은 그 뭐 움직임이 조금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잡주스러운 면이 좀 다분합니다. 뭔가 좀 정직한 움직임보다는 많이 좀 그 힘들게 할 수 있는 그 움직임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좀 매매를 하실 때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는 굳이 모르겠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이제 매매의 영역으로서는 뭐 수익 낼 확률보다는 좀 털릴 확률이 높은 그런 움직임을 좀 많이 보인 종목들이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 들어간 종목 중에서는 저는 대성파인텍이 가장 좋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코데지 컴바인 요 정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뭐 이제 급등한 종목 중에 그 기아차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만들어내면서 이제 자동차 부품 관련주 중에 대장이라고 보시면 되죠. 현대공업이 1차 상승, 2차 상승의 구간에서 세 번째 흐름을 한번 만들어 가려고 하는 모습이고요. 오늘 상한가 근처까지 좀 갔는데 상한가는 못 닿고 일단 윗꼬리 달고 조금 마무리가 됐고, 여기서 흐름을 이런 식으로 전고점을 한번 이제 돌파하는 흐름으로 가는지,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마무리가 되면 얘도 여기가 이제 시세의 좀 끝자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그 흐름 조심하면서 손절선 타이트하게 잡고 좀 매매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장이 안 좋습니다. 이렇게 장이 안 좋을 때는 뭐 테마주들이 그냥 조금 그 산발적으로 혹은 개별적으로 잠시 잠깐 시세를 내고 윗꼬리가 많이 달리면서 떨어져 버리는 상승 흐름을 계속해서 장이 좋을 때처럼 이어가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뭐 테마주 매매할 때 조심을 하셔야 되고,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정말 시장이 하락하건 뭐 투매가 나오건 물론 영향을 아예 안 받을 수는 없을 테지만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정말 강한 테마 종목 외에는 정말 손도 웬만하면 뇌동매매 하지 마시고 그냥 뭐 감으로 매매 뭐 매수 타점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시장에서 제일 강한 테마가 뭔지 그 테마에서 가장 또 강한 종목은 뭔지 이렇게 한두 개 테마 골라가지고 매매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장에서 시장을 이기고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어떤 믿음이 있는 테마는 일단은 저는 두 가지로 보고 있고요. 첫 번째는 정치 테마주입니다. 휴림 로봇이 지금 이낙연 관련주에서는 가장 좀 매매를 해볼 만하다. 다만 지금 투상에 가 있기 때문에 조정이 조금 더 안전한 자리까지 오면 매매해 볼 만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삼부 토건은 지금 자리 자체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너무 고가권에 와 있고 지금 바닥 대비 한 500%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네도 조정이 조금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서현탄메탈도 거의 지금 이틀 동안 급등을 했기 때문에 피로도가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오늘 조정봉이 하나 나왔고요. 또 요 구간 안에서는 트레이딩이 요 구간 안에서는 한번 트레이딩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기대감으로서는 가장
기대치는 시장에 대한 기대치는 높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 윤석열 총장에 대한 기대치가 지금 뭐 이제 이낙연, 이재명 이쪽은 상당히 좀 피로도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그 야당 쪽에서의 인물로서는 지금 뭐 윤석열 씨를 비빌 인물이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이니까 윤석열 총장 테마주를 좀 눈여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시간에서도 조금 오르고는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시간에서 휴림 로봇이 좀 오르다가 지금 단일가 지정되네요. 오늘까지 올라가지고, 그래서 또 3일 동안은 뭐 조정 구간에 들어갈지 단일가 풀리고 나서 아마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단연 또 이제 뭐 치료제 혹은 백신 관련주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화이자가 가장 앞서 있죠. 지금 11월에 신청을 해놨고, 그 다음에 모더나가 뭐 이제 12월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또 백신 신속 허가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요렇게 3개 관련주가 지금으로서는 최선호 관종이 좀 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화이자 조금 아쉬운 것은 지금 뭐 화이자 관련주로서는 뭐 최근에 KPX 생명과학이 시세를 좀 냈다가 지금 눌림이 좀 길게 크게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기술적 반등으로 뭐 이렇게 죽는 흐름이 나올지, 이 구간 안에서 한번 바닥을 잡고 흐름을 다시 한번 만들어 갈지, 이 부분 한번 지켜볼 필요 있을 것 같고,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로서는 뭐 지금 시장에서 많이 알고 계시는 SK케미칼 있고요. 지금 시장 조정 시에 그래도 좀 잘 버티면서 21선 올라타고 지금 시간에서도 조금 더 오릅니다. 흐름 한번 재차 만들어 가려고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SK 같이 디스커버리랑 같이 봐야 되겠죠. SK 디스커버리도 뭐 지금 흐름이 시장 대비해서는 견조하게 좀 깨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로 뭐 SK케미칼 디스커버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아쉬운 게 시장에서 모더나 관련주로 지금 있는 게 파미셀이랑 파미셀은 렘데시비르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일단 모더나 관련주로 있는 파미셀이랑 AB 프로바이오가 그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나마 지금 AB 프로바이오가 오늘 양봉 하나 만들어내면서 이제 수렴의 구간에서 상방으로 고개를 좀 틀게 되면 흐름을 한번 만들어줄 수는 있지 않겠나, 그렇게 좀 보고 있어서, 파미셀은 방금 뭐 이제 차트 보여드린 것처럼 사실 그렇게 뭐 이제 흐름 자체가 좋지는 않죠. 그래서 얘는 아직 좀 탈락으로 보고 있고요. 아무튼 화이자 관련주 KPX 생명과학, 모더나 관련주로 AB 프로 바이오,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로 SK케미칼 이렇게 좀 놓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 테마주와 뭐 이제 백신 관련 테마주를 지금으로서는 뭐 이제 제가 최선호 관종 테마로 놓고 있는 이유는 뭐 혹시라도 정말 시장이 뭐 투매가 나오고 막 급락이 나오고 해도 시장을 이기고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테마가 어떤 테마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이쪽이 좀 인 것 같고요. 물론 지금 뭐 신재생 에너지 쪽이나 또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 이쪽으로 뭐 몰릴 수도 있지만,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쪽은 느낌 자체가 그 섹터 종목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수가 하락을 하면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조금 힘을 못 쓸 확률도 충분히 좀 있다. 그리고 반대로 지금 바이든이 당선이 되기 전에 뭐 이제 뉴딜주들도 마찬가지고요. 시세를 어느 정도 낸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 오히려 또 재료 소멸로서 시세가 꺾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시세를 어느 정도 낸 상황에서 바이든이 당선되고 더 폭발적으로 낼 수도 있겠죠. 근데 재료 소멸에 대한 가능성도 염두에 둘 수가 없기 때문에 뭔가 좀 가장 확실하게 믿음을 갖고 매매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정치 테마주랑 어떤 코로나 백신 테마
주 이쪽일 것 같고요. 이 백신 관련 테마주들도 지금으로서는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방금 말씀드렸던 관심 종목 외에 뭐 예를 들어 이제 화이자가 백신 개발 뭐 이제 승인을 받고 생산을 해내겠다 하면은 이때 당시에 이제 생산 그러니까 유통 관련된 어떤 테마가 형성이 아주 강하게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반대로 뭐 화이자가 됐건 모더나가 됐건 아스트라제네카가 됐건 백신의 개발에 좀 성공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거의 뭐 코로나가 발생되고 가장 큰 시세들을 냈었던 이제 독자적으로 임상을 하고 있는 뭐 종목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뭐 종목들은 또 반대로 재료 소멸이 좀 되어 버릴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이미 그 백신이나 치료제 관련된 그 시장에 대한 뜨거움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거의 이제 뭐 화이자나 모더나가 승인을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임상 그러니까 화이자나 모더나가 지금 백신 승인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뭐 임상 일상 뭐 전임상 동물 시험 이런 거가 지금으로서는 뭐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움직임은 있을 수 있겠지만 예전처럼 그렇게 시장에서 파급력을 갖기는 이제는 실질적으로 좀 힘들지 않나. 이 부분도 제가 뭐 한 뭐 1주 전, 2주 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곧 있으면은 그 중국의 광군제 있습니다. 관련주로 지금 뭐 화장품 쪽 이츠한불 정도 일단은 한번 관심 종목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 종목도 참 끼가 좋아요. 그리고 광군제 플러스 지금 시진핑 뭐 조기 방한 일단은 뉴스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시진핑 방한 뉴스는 약간 조금 그 너무 좀 때가 많이 탄 재료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뭐 시진핑 방한다고 해서 뭐 급등이 나오거나 상한가가 간다거나 뭐 요러지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일단은 지켜보고 있고요. 시진핑 방안보다는 광군제 관련해 가지고 일단 일시적인 어떤 반등 정도는 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저도 지켜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신재생 에너지나 뭐 뉴딜 뭐 이제 풍력 에너지 뭐 태양력 에너지 관련 쪽 친구들은 너무 그 시세를 이미 좀 충분히 내고 나서 떨어지는 끝자락에 있어서 지금 조금 공략하기는 저는 부담스럽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서 그나마 한 번 더 파동을 만들어낸다면 어느 쪽이 될까 고민을 해봤을 때 일단은 탄소 배출권 관련주인 한솔홈데코랑 KC코트렐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대장은 홈데코기 때문에 얘도 일단 파동 자리를 이렇게 두 번 정도 만들어 놨고요. 이렇게 가다가 아까 그 현대공업 차트처럼 한 번 정도 더 들어 올려주는 모습이 나올지 이런 식으로요.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 포장재 관련주 중에 테린 포장이 흐름이 조금 수상합니다. 일단 한번 시세 내고 박스권으로 옆으로 쭉 기다가 한 번 정도 더 일단은 들어 올렸는데 막 시세가 폭발적으로 일단 아직은 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들어 올리고 죽이고 반복을 해가면서 좀 물량 소화해 가는 과정 가운데서 요렇게 5,500원 구간이나 여기 전고점 구간을 좀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재료 자체도 계속해서 살아 있잖아요. 테린 포장도 한번 지켜볼 필요 있겠다 그렇게 보고 있고 관련주로 해가지고는요 태웅로직스도 조금 심상치 않다. 일단은 한 번, 두 번 그러니까 종가상 이때도 안착은 하지는 못했죠. 뚫긴 뚫었었는데 그래서 이 5,000원 라인대를 두 번 맞고 떨어졌는데 다시 한번 재돌파 시도를 일단 종가상 딱 갖다 놨고요. 살짝 밀렸다가 다시 이렇게 돌파하는 흐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태웅로직스도 제가 지금 관심 종목을 좀 보고 있습니다. 테린 포장이랑 태웅로직스요. 네, 그럼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